쉬는 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책과 필기구를 들고 저마다 다른 교실로 이동합니다. 대학처럼 자신이 선택한 수업을 듣기 위해 직접 교실을 찾아 이동하는 겁니다. 수년간 고교 학점제를 시범 운영해온 한 학교의 모습인데요. 이제는 전국 고등학교의 흔한 풍경이 됐습니다. 이동하는 밤마다 자리가 정해져 있나요? 자리는 따로 안 정해져 있어요. 그냥 그때그때 앉고 싶은 자리에 앉으면 돼요. 고교 학점제는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고교 학점제에서는 3년간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1학년 때는 주로 공통 과목 48학점을 듣습니다. 2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과목을 선택하는데요. 물리에 관심이 많다면 일반 선택 과목에서 물리학을 배우고 진로 선택 과목 중 기존 물리학 2에서 세분화된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를 택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엔 내가 원하는 진로에 가려면 등급을 아예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목 선택을 하는 인원수가 적으면 그만큼 등급을 나누는 것도 힘들어져서 그것 때문에 과목을 선택할 때 좀 불안한 면이 있기도 해요. 학생에게 듣고 싶었던 과목은 연두색으로, 결국 선택한 과목은 빨간색으로 표시해달라고 했습니다. 차이가 상당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진로와 현실 진로가 달라지는 겁니다. 과목을 선택하는 취지가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내 적성, 내 진로에 연관된 과목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고교학점제의 취지인데 상대 평가에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서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경향을 사실상 강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 평가가 유지되는 한 고교학점제의 본질적인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고교학점제를 떠나서 내신이 상대평가인 나라는 OECD의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OECD뿐만 아니라 아마도 전 세계에서 유일한 것 같아요. 상대평가는 굉장히 드문 제도이고 바로 옆 친구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서 비교육적이기 때문에 빨리 없애야 하는 제도입니다. 상대평가와 달리 절대평가는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등수에 상관없이 같은 등급을 받습니다. 우수한 학생이 많으면 모두 다 1등급을 받을 수 있고 설령 1등이라 해도 기준에 모자라면 1등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절대평가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고교 학점제 도입을 처음 발표한 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말입니다. 개별 학생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실현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곧바로 추진됩니다. 22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목표로 본격적인 연구와 준비를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준비가 덜 됐다는 반발에 시행 시기는 올해로 미뤄졌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며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성취평가제, 즉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 기조는 유지됐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는데 그렇죠. 예.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전학년 내신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 그걸 검토하겠다. 네네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계속 네. 추진하실 겁니까? 또 이제 절대평가도 가능하면 큰 계획이기 때문에 네. 실행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계획이 뒤집혔습니다. 대부분의 과목에서 상대평가도 함께 기재하는 것으로 결정된 겁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진행이 되면서 갑자기 2028 대입제도 안을 발표하면서 상대평가로 발표가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는 절대평가, 즉 성취평가제를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는 굉장히 큰 아쉬움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못된 정책적 판단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입 전형 계획안 발표는 고2 봄에 이루어집니다. 수능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없이 고1 2학기에 과목 선택부터 해야 하는 상황. 학생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입이 너무 깜깜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뽑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교통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제 매우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혼란이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사교육자들은 좋죠. 네. 학부모들은 고민의 답을 사교육에서 찾고 있습니다.
수능, 진로, 내신 관리에 대한 정보를 찾는 사람들로 입시 컨설팅이 성행 중입니다. 요즘은 로드맵이 짜줘야 이게 가능해 보이더라고요. 그 이상부터 다른 면이 있어. 커리나 이런 것들 다 분석해가고 좀 유리한지. 제로는 이거죠. 고등학교 1학년들은 내신이 상위권들은 1점대다 되지만 이제 일정 라인에서 뭐 이거 갖고 대학을 가면 어떤 베네핏이 크진 않고요. 입시 유불리를 고려해 과목을 선택하고 그에 맞춰 진로 스토리를 짜면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제 단톡을 만들어요. 교집합을 보면서 모두 구성하겠죠. 이 과목에 이 나중에 주제탐 보고서나 생각했다가 PPT 만들 수 있는 소스나 자료들을 만들어주고. 근데 결국은 또 우리가 잘해야 돼. 못하겠는데요.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학기당 650이에요. 학기당 650이요. 네. 그다음 언제까지예요? 고3 3학년 1학기까지.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입시 컨설팅 비용은 총 3,250만 원입니다. 한 학기에만 2천만 원이 넘는 입시 컨설팅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고교 학점제가 시행된 후 사교육을 찾는 학부모들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애들이 많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리 등록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건 이제 수행평가랑 세특 보고서랑 이런 것들 다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2회를 무료로 제공해드려서 20회에 594만 원. 이렇게 진행되세요. 아이도 불안하고, 엄마도 불안하고, 아빠도 불안하고요. 컨설팅을 받아서 뭐 우리 아이한테 더 좋은 입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내가 그냥 손 놓고 있어서 아이가 더 잘못 가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불안함들이 학부모들한테 다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을 듯한 분위기 속에서 결국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 첫 세대인 이 남학생도 그중 한 명입니다. 올 1등급을 받지 않게 되면 높은 대학에 가기 힘들다라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그 학교가 내신을 따기 힘든 학교였고 9등째에서 5등급제가 되면서 1등급과 2등급에 대한 차이가 커지면서 더 불리한 학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퇴를 한 것 같아요. 수능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 자퇴였습니다. 불리한 내신으로는 원하는 서울 상위권 대학에 가기 어렵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대입 개편안이 적용되기 전인 내년 안에 수능 시험만으로 정시에 합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곤 기숙학원에서 혼자 수능 시험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퇴 상담은 전년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한 5월 달 안에 전년도에 비하면 한 3배, 4배 이상 늘어난 거 맞습니다. 7월 달 기말고사 이후에 상담을 실제로 하고 저희가 볼 때 상담만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자퇴할 수 있는 분들도 꽤 많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자퇴를 한다는 건 그다음에 어떤 플랜을 갖고 있게 되는 건가요? 보통 자퇴를 하게 되면 다음에 다른 고등학교로 재입학하는 그런 루트를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고1 때 성적이 좋지 않으면 이른바 리셋을 위해 자퇴를 하고 내신에 유리한 학교로 재입학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한 특성화고 1학년 담임 선생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 학교는 자퇴생 25명이요. 지금 한 학기만에 25명. 그러니까 넉넉 잡아도 15명. 1년에 그러니까 8학급 기준으로 하면 16명 정도 자퇴가 보통 예상을 해요, 그렇게. 그런데 지금 2달이 이제 끝나는 시점에서 25명 자퇴죠. 근데 이게 저희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고교 학점제를 시행한 지 불과 2달 만에 학교를 떠난 1학년 학생은 25명. 이는 작년 한 해 전체 자퇴생 수의 2배 가까운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게다가 또 한 명이 자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퇴가 잇따르는 이유는 뭘까? 너 어디야? 저 PC방에 있어요. 왜요? 아니 자퇴하면은 행정고시 준비는 잘 할 수 있겠어? 네. 아 학교 생활 뭐가 그렇게 힘들어? 솔직히 그냥 최저 성취율 때문에 네가 성취도도 그렇게까지 낮지 않은데
그게 그렇게 신경이 쓰였어? 학생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 수업이 조금 어렵고. 야, 만약에 네가 작년 제도였다면은 학교 다녔을까? 다녔죠. 자퇴 이유로 꼽은 건 최소 성취율입니다. 고교 학점제에서는 책임 교육을 명분으로 학업 성취 수준이 떨어지거나 결석이 많으면 미이수, 즉 낙제 처리를 합니다. 교육부는 낙제 위험이 있는 학생에게 보충 지도를 통해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실은 그와는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학업이 부진하거나 학교 생활에 적응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편이에요. 다문화 과정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좀 저조하거나 그런 아이들은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이수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자퇴가 이제 선택지로 올라오게 되는 상황인 거죠. 어차피 미이수되고 재수강할 과목이 많아지는데 1학년이지만 나 빨리 자퇴할래. 차라리 검정고시가 쉽겠어. 최고을 선생님 반에서 자퇴한 5명 중에 1명을 만나봤습니다. 성적이 걱정이었던 이 아이에게 미이수 경고는 낙인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적이 안 되면 방에 나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생활기록부에 적힌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어땠어요? 그냥 처음 들었을 때부터 애들도 무서워하고 겁먹고 그래서 그 친구들도 더 무서워하니까 저도 더 무서워져. 왜 두려운 걸까요? 잘 해내지 못했다는 것처럼. 낙인처럼 보이는 건가요? 졸업을 못할 수도 있고 생활기록부에 남을 수도 있으니. 교사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손을 내밀어 보지만 결국 제도가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는 셈입니다.